무조건 금리 인상은 상대적이다.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화폐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구조가 나오고 현금을 보유하고 자산을 포기하겠다. 말도 안 되죠. 부동산 가치 하락은 크게 하락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뭡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요즘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오히려 자산 손실에 있어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비중들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치 하락보다 여러분들의 현금 가치 하락에 자산 손실을 더 크게 걱정해야만 할 겁니다. 자산 손실에 있어 앞으로 초양극화에 있어 여러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를 뒤에 판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주택자처럼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로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긴축 재정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본격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지금 자산 가치들이 전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산과 지금 교환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비중들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금리라는 건 돈의 가치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돈의 가치가 인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가치가 반대로 높아지는 거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금리 인상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현금 가치를 높여주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절대적일까요? 무조건 금리 인상은 상대적이다. 자, 돈의 가치를 높이는 상황도 분명히 있겠지만 반대로 이 돈의 가치, 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화폐 가치를 높여주고 있을까요? 떨어뜨리고 있을까요?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떨어뜨리고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가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물가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물가가 높아지면 국내에 이 재화 가격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편의점을 가보니 1,500원짜리 과자 한 봉지가 1,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재화 서비스 가격도 올라갔다. 자, 국내 재화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입하는 수입 나라 입장에서는 1,500원짜리 수입해도 되는데 1,700원입니다. 그러면 수출이 제대로 될까요?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 재화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수입 물품에 대한 재화에 더더욱더 대체 상품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환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대비 환율이 약 지금 1,400원을 돌파했어요. 13년 만에.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1,400원, 거의 1,500원 가까이 지금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대다수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이 급등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달러가 강세가 됐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원화는 약세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원화가 약세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화폐의 가치,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그럼 환율이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냐? 수입품에 대한 수입 재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달러가 강세니까 10,000원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건이 15,000원이 됐습니다. 수입 재화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반대로 우리나라 수출은 어떻게 됩니까?
원화가 약세니까 수출이 더 잘 되겠죠. 수출이 더 증대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의 상품 수지도 적자를 보고 있어요,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지금 수출 경쟁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지금 글로벌 수출 경쟁력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악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거 전쟁 계속적으로 본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 압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다. 원자재 가격도 상승시키고 곡식류도 엄청나게 상승시키고, 또 여기에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약 7%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3%로 엄청나게 낮춰지고 있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둔화되고 있다.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여기에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로 지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엄청 약세입니다. 위안화가 약세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원화가 약세면 수입의 재화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그리고 수입의 재화 가격이 높아지고 수출은 감소된다. 그리고 국내 재화 가격은 올라간다. 수출 경쟁력도 떨어진다. 이러다 보니까 수입 물품에 대한 재화 가격이 높아지고, 그리고 내수 경기가 악화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더 유발시키죠.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우리나라 수출도 경쟁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뭐 코로나 봉쇄 정책,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힘들고 있는 상황이다. 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내 재화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내수 경기가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수출은 감소되고 있어요. 수입 물품에 그래서 대체 상품으로 삼아야 되는데 수입 재화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네. 워낙 환율이 올라가서. 그리고 수출 경쟁력 오히려 반대로 또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이 환율 급등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엄청나게 상승시키는 압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물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유발시키는 환율 급등이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지금 영국에서 뭐 했습니까? 감세 정책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파운드화가 엄청나게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달러 인덱스 주요 6개국의 기축통화인 파운드화가 아예 폭락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한 겁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취임한 영국 내각이 약 70조 원의 감세 정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세금 감면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경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들이 다 유출한 겁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고 굉장히 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 떠난 거죠, 영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장기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1%포인트나 올라갔어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외자 자본들이 엄청나게 유출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환율이 급등한 거다. 그리고 파운드화는 폭락한 거고. 그래서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뭐 발표했습니까? 약 100조 원의 국채를 매입하겠다, 대량으로. 국채 매입하겠다. 그것도 안 되면 영국에 그냥 양적 완화를 발표하겠다. 시행하겠다. 이거 나중에 양적 완화 시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수요 창출. 수요가 많아지고 창출되고,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높아진다. 이 감세 정책으로 외국 자본들이 빠지니까 결국엔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 아닙니까? 이 높아진 금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결국엔 양적 완화 발표한 거 아닙니까? 양적 완화. 이 양적 완화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영란은행이 대량으로 국채를 매입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 채권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창출이 되는 거고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금적인 변화, 세금적인 완화 혜택들을 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달러 인덱스의 주요 기축통화인 파운드화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파운드화가 폭락하면 결국 달러는 엄청나게 강세가 되면서 결국 환율이 높아져서 물가 상승 압력을 훨씬 더 높아진다. 그러면 화폐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겠다. 현금을 보유하고 자산을 포기하겠다. 말도 안 되죠. 자, 뒤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 자료를 제가 수집한 겁니다. 2022년 1월 기점에서 2022년 9월 기준에서 제가 계약된 동일 단지들을 수집한 겁니다. 중첩된 거. 2022년 1월 달에 계약된 아파트와 2022년 9월 달에 계약된 아파트, 중첩된 아파트만 골라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과연 하락폭이 얼만큼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고덕 아르테온, 이거 84 타입입니다. 1월 달에 계약이 18억이 됐습니다. 근데 9월 달 계약이 17억 4,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락폭은 마이너스 3%포인트가 하락이 됐다. 그리고 마곡의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아파트, 이 또한 마찬가지 84 타입. 1월 달에 15억 6천만 원이 찍혔던 게 9월 달에 14억 2천, 약 8.98%가 하락됐다. 그리고 도봉동 한신 아파트 똑같이 다 84 타입입니다. 1월 달에 7억, 지금 현재 9월 달에 6억에 계약이 돼서 마이너스 14%가 하락이 됐죠. 그리고 답심리동에 있는 레미안 위브 아파트도 1월 달에 14억 1천, 현재 9월 달에 12억 5천에 거래돼서 마이너스 11%포인트가 하락이 됐다. 그리고 잠실에 있는 리센치 아파트 25억짜리가 22억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9월 달에 마이너스 12%가 하락이 됐고, 그리고 수색동에 있는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도 13억짜리가 10억에 거래가 돼서 마이너스 23%가 떨어진 금액에서 계약이 됐다. 자, 따라서 1월 달에 계약된 거, 9월 달 계약된 거 동일 단지만 제가 골라온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하락폭이 이 평균치가 얼마가 되냐면 서울에서만 마이너스 12%포인트가 하락이 됐습니다. 12%포인트가 1월달부터 시작해서 1월달 기준에서 9월달 마이너스 12%포인트가 하락됐다. 그러면 다른 자산시장은 얼만큼 하락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1월달 기준 9월달 얼만큼 하락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3000지수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2169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8%포인트가 하락됐다. 코스닥 200도 마찬가지 지금 1041에서 673으로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5.4%포인트나 하락됐고, 미국 S&P 500 마이너스 24.3%포인트나 하락됐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1.8, 그리고 비트코인 마이너스 54.5, 이더리움 마이너스 58, 엄청난 자산 하락이 시작됐죠. 이에 반면에 부동산 가치 하락은 크게 하락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주식과 비트코인과 부동산은 완전히 나눠서 봐야 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뭡니까? 필수제 아닙니까? 필수제. 어딘가에는 무조건 거주해야 되는 필수제입니다. 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코스피 이거 지금 주식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고. 이거 지금 이 필수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자산 가치가 얼마나 하락됐을까요? 1월 달부터 7월 달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은 1월 달에 1197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1441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하락했습니까? 마이너스 16.9%포인트나 하락됐다고.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도 마이너스 17%포인트가 하락됐다고요. 그리고 M2에 대한 통화량 지표도 있습니다.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 많이 풀릴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1월 달에 3,613조 원이 풀렸던 게 지금 현재 7월 달 기준
3,718조 원이 풀려서 마이너스 거의 2.83%포인트가 하락됐다. 현금의 가치가 하락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현금의 가치가 하락됐다. 그리고 CPI라고 소비자 물가 1월 달에 3.7%였던 소비자 물가가 9월 달에 5.7%나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전에 본 것처럼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얘기죠.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43.3%포인트나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현금 가치 하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따라서 금리 인상 여파가 미치는 영향이 자산 시장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현금에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가치는 더더욱더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가치는. 그런데 자산을 포기하고 현금을 들고 계시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따라서 반드시 내 자산은 확보하되, 필수제인 내 자산은 확보하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현금에 대한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들 초양극화의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현금 가치 하락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 현금과 교환될 수 있는 실물에 대한 자산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지인 부동산을 확보하셔야 된다.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산을 반드시 지키면서 향후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시기가 나중에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겁니다.